자동차 뚜껑 열고 홀랑 투입하고 닫으면 끝? 얼마나 조용해. 푸른 길, yeah, prolong. No equal in the world. 덕파리가 차량 출고받고 7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딱 7만 됐죠. (2년) 반 타는 동안에 거의 데일리카로만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만 킬로 정도 됐을 때, 특히 디젤 차가 7만 정도 킬로 뛰면 이제 조금씩 디젤 차의 그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곧 AS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덕파리의 여러가지 점검 사항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차 계약해도 차도 많이 안 나오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타시던 차들 계속 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차가 연식이 오래됐을 때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가. 벌써 경고등이 딱 떠 있어요. 보시면 벌써 일단 브레이크 패드 가려고 떠 있는데, 그래서 지금 BMW 하남에 있는 AS 센터로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AS 센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아는 친구가 여기 어드바이저로 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지하에 와가지고 럭스님 차 좀 찍어도 돼요? 차 찍던 애가 어드바이저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랬으니까 거의 5년, 6년 됐다. 네. 그치? 작년 3월 달에 아. 뒷패드 교환했고, 그럼 뭐 갈 때가 당연히 됐네. 예, 그래서 갈아야겠다. 지금 20% 할인되고 있거든요. 패드 할인? 예, 개이득이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엔진 오일도 경고등 떠 있더라고요. 공짜인가요?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엔진오일? 유상이면 밖에서 갈을게. 지금 아직 10만 킬로 안 넘었으니까 무상이죠. BFI로. 아, BSI 쓰는 거네. 예. 써주세요. 근데 디스크는 지금 재고가 없어요, 센터에. 디스크도 좀 안 좋아? 상태가?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교환하면서 마모도 측정을 해보고 어. 문제가 있으면 교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떨림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일단 많이 마모가 돼도 좀 규정값 이하로 내려가면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그치. 오늘 근데 예약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타필드 가깝다며. 30분에 셔틀버스 있어요. 아, 스타필드까지 셔틀도 있어 여기서? 예. 거기서 놀다 오면 되겠네. 예. 게이드. 오, 요놈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요거 솔라티 타고 하남 스타필드까지 요놈을 타고 갑니다. 편하네. 보통 제가 이용하는 성수나 장안동 이렇게 AS 센터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도이치 하남은 하남 스타필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시 반이거든요. 한 5시 반 정도 끝난다고 하면 4시간 남잖아요. 오, 영화도 볼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5시에 여기로 오면 돼요? 5시가 맞춰요. 하남에 BMW 매장도 있잖아요. 좋네요. 밥도 먹고 차도 구경하고 5시에 이 자리로 다시 오면 된답니다. 자주 오겠는데? 규정값이 22.4야? 예, 22.4mm인데 22mm 남았다고? 아. 0.4mm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다음에 패드 교환할 때 디스크 같이 교환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갈 때 같이? 예. 오케이. 지금 엔진오일 필터, 브레이크,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구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이것도 다 BSI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예. BSI 몇 년까지지? BFA가 5년 10만 킬로. 5년 10만? 기준으로 5년 또는 10만 킬로. 내 것도 그거 해당해? 예. 5년 10만 킬로인데 이제 먼저 도래하는 BFA 패드 디스크 와이퍼가 제외된 거죠. 나머지는 되는 거네. 5년 10만? 먼저 도래하는 거지? 예. 10만 킬로를 먼저 도래하면 선도를 조건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 10만 먼저 도래하겠군. 점검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수리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거는 브레이크 패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SI로
엔진 오일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안 갈면 이제 꿉꿉한 냄새 나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그것까지 전부 다 교환했고, 그건 BSI고요. BSI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BMW는 5년 10만입니다.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년 10만 중에서 시간보다 아마 10만, 앞으로 4만 남았네요. 그게 먼저 도래할 것 같기는 한데, 패드 2번 정도 갈 때 디스크 1번 정도를 가는 게 기본적으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22.4mm 정도 남으면 그 이하로부터는 갈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2랍니다. 0.4 정도가 갈아야 될 시기가 지났다. 오늘 디스크를 가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다 그래서 디스크 재고가 오면 그때 가려고. 그럼 이제 디스크 재고가 있는 대로 바로 말해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디스크 갈 땐 패드도 같이 갈아야 된대요. 새 디스크와 새 패드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또 변형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디스크에 있는 패드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새로운 디스크가 왔을 때 맞물리는 게 안 맞겠죠. 지금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현재 디스크와 맞물리게 아마 갈려 있을 거니까, 다음번 패드가 갈 때쯤 약 한 1년 후가 되겠네. 그때쯤 디스크와 패드를 같이 갈던지.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뭐 서킷을 들어가거나 그런 차가 아니니까 디스크는 1년 정도 더 쓰고 패드와 디스크를 같이 갈 계획입니다. 워낙에 장거리를 많이 뛰니까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죠. 행사가 전국 팔도에서 다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차가 키로수가 금방금방 늘어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이 장거리 운행해서 때문인데, 아무래도 차가 오래되다 보면 차가 조금씩 노후하게 되고, 그 노후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을 텐데요. 진동 떨림보다 더 안 좋은 건 차가 잘 안 나갑니다. 이게 마력이 한 340마력 정도 되는데, 한 300마력 언저리 되는 느낌, 한 40마력 정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8시리즈 자체가 운전하는 맛도 있고 되게 좋은데, 디젤 차다 보니 조금씩 탑탑한 면이 있는데, 그거를 뚫어주는 해결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 해결 방법은 바로 요놈입니다.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맥세이버는 무조건 넣는 거죠. 뭐 거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넣으면 연비가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여버리니까 어차피 그 연비 차이에 의해서 맥세이버 가격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755km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주유를 하고 만땅을 채우고 했을 때 이 정도.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갈 수 있는 총 거리부터 확 하고 늘어나니까, 지금 딱 7만 타는 동안 맥세이버는 계속해서 넣는데, 이 세탄 부스터를 만나고 나서는 차가 마력이 한 340마력 정도 되는데 한 300마력대 후반 정도 나는 것 같이 세탄가를 높여주는 게 이렇게 차에 좋은 줄 몰랐거든요. 보시면 치고 나가는 게 달라집니다. 힘이 좋아져요. 중고나 아니면 노후된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특히나 카니발 이런 거 힘 딸리잖아요. 그런 차들 타시는 분들은 이 세탄 부스터를 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맥세이버에 관련된 건 정말 저희 영상 거의 한 3년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렸고, 럭스몰이라는 걸 만들면서 제일 먼저 가져왔었던 것도 이제 맥세이버라는 건데, 디젤, 특히 디젤러 분들, 요즘같이 이렇게 고 디젤 유가 시대에 정말 자존심이 팍팍 상할 정도로 디젤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디젤을 워낙에 계속 몰고 있고, 또 디젤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연료 첨가제든 써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서로의 효능 효과는 다 다르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긴 있지만, 느끼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일 싼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연비에 도움이 되어질수록 오너들한테 있어서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세탄 부스터, 세탄가를 올려주는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럼 기존에 제가 쓰던 맥세이버랑 이 세탄 부스터랑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둘을 동시에 넣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둘을 동시에 넣으셔도 됩니다. 매번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차가 더 효율적으로 잘 가겠죠. 그냥 맥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불스원 이런 것들 주유소에 가면 많이 파는 그런 것들과 같은 동일한 엔진을 좀 클린하게 해주고 그다음 분사되어지는 그 인젝터 부분, 그 부분도 청소가 되어지고 연료가 지나가는 그 연료 라인까지에 관련된 그 부분까지의 도움을 준다면 이놈은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줌으로써 엔진의 수명을 좀 더 올려주고 엔진의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더 향상시켜 줍니다. 이걸 연비 향상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연비가 향상됩니다. 왜? 정확하게 엔진의 폭발을 일으켜 줌으로써 아무래도 엔진의 퍼포먼스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밟아야 될 것을 요만큼만 밟아도 바로바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니까 많이 안 밟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맥세이버 넣을 때와 이 세탄 부서들을 함께 첨가를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금 더 향상됩니다. 한 20km 정도를 더 갈 수 있을 정도로 향상이 됩니다. 네, 요즘에 아시죠? 20km 정도면 요거 한 병 사고도 남을 정도의 디젤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 타시는 분들은 넣으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디젤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넣어라. 그리고 노후된 이런 디젤 차량들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엔진과 DPF 이 두 가지 관리 측면에서 사실 좋은 건 맞으니까 제가 지금 7만을 타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상태가 좋다라고 어제 서비스 센터에서도 말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연료 첨가제와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갈아주면서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디젤은 탈수록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대신에 조금의 관심과 관리를 갖고 타신다면 디젤은 정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러 왔습니다. 어제 점검 받을 때 분명히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저는 센터오일 안 씁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는 데서 하나 지론이 있는데 순종오일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순종오일이 너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무료로 엔진오일을 갈아준다라고 하는 수입차 업체들의 그 엔진오일 기준이 1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이상 타던가 아니면 1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갈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의 습성에 따라서 좀 뭔가 스피드하게 운전을 하거나 또는 진짜 막 극박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청 더운 지역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고 또는 엄청 추운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엔진오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모든 운전자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1만에서 1만 5천 킬로 그리고 1년 이상 타야지만 갈아준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선 차를 운전하시면 딱 AS가 끝나는 3년 그 이후에 차량의 엔진이 아마 이상할 겁니다. 특히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덜덜덜덜덜. 엔진오일은 제가 딱 뭐 주기적으로 언제 간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지는 않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키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많이 하면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엔진오일을 좀 빨리 갈아줘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멀리 다니지를 많이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하는 게 많으니까 그때는 키로수가 좀 적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한 3달 있다가 저는 갈아버려요. 1년이 아니라 3달 있다가 엔진오일을 갈고 그리고 센터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무료로 갈아준 거 좋죠. 하지만 좋은 엔진오일로 갈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요거 랩 엔진오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OW40 요거로 좀 지금 써보려고 한번 하는데 이렇게 좀 좋은 합성유 같은 걸 좀 써야 엔진 상태도 이렇게 뭐 5만, 7만, 10만 이상 탔을 때 상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센터 오일 무료로 고객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오일을 당연히 쓰지 않을 거예요. 엔진이 보증 기간 안에 가혹한 주행을 하더라도 뻗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퀄리티의 엔진 오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센터 오일은 저는 오자마자 바로 빼버립니다. 그냥 플러싱, 엔진 플러싱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갈아요. 오늘 제가 늘 엔진 오일은 요겁니다. 샵5. 제가 샵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봤는데 여기 우리 캐톨씨가 요거 추천해줬거든요. 요거 괜찮다 그래서 한번 써보라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까지는 한 6개월간은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8 시리즈를 1만 킬로 이상부터 계속 넣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프로롱 오일 스테빌라이저 1리터짜리거든요. 거의 엔진오일 한 통하고 맞먹는 거죠. 요거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넣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좋은 엔진오일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엔진오일이 할 수 있는 특성 외에 첨가제가 해주는 좀 더 특성 제가 제 운전 스타일을 많이 알고 제 운전 스타일에 맞는 첨가제를 또 선택해서 넣거든요. 저는 약간 고속주행과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속주행과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는 그냥 엔진오일 외에
이런 걸 첨가를 좀 해주면 조금 더 유온을 안정시켜준다던가. 프로롱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흰색 통으로 나와 있는 그 종류가 있고 그건 굉장히 묽습니다. 그리고 연료에 아무 연료 첨가에다 그냥 바로 첨가할 수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하면은 모든 차량에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윤활에도 좋고 엔진 유온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프로롱에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반 흰색 통의 그것은 제 운전 스타일이 굉장히 딱 맞습니다. 그래서 R8까지도 전부 다 그 프로롱 제품을 쓰는데 이 프로롱 제품 오일 스테빌라이저라 써 있는 요놈 제품은 거기에 몇 가지가 기능이 더 추가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추가가 된 건 뭐냐면 엔진 실린더에 엔진 오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엔진 누유 방지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노후된 차량들은 아무래도 금속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미세한 틈들, 크랙 같은 게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러한 엔진 오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 실린 기능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로롱의 요 스테빌라이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사실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7만 정도가 됐으니까 요걸 넣습니다. 중고차 타시는 분들이나 1만에서 2만 이상 뛰시는 분들은 엔진 오일 첨가제 요거를 넣으세요. 근데 용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걸 사갖고 그냥 뚜껑 열고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용량이 많이 넘칠 거니까.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이렇게 교환을 할 때 같이 넣으시던지 아니면 현재 있는 엔진 오일이 갈 때가 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엔진 오일 1리터 정도를 뽑아낸 다음에 요거를 첨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엔진 오일을 보통 뭐 저같이 인터넷 같은 데서 최저가로 엔진 오일 같은 거, 좋은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을 따로 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조금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자주 가는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엔진 오일을 이렇게 사갖고 가서 교환만 해주세요. 공인비만 내면 약간 좀 눈치 보이고 이런 거 좀 있으시죠? 필터도 직접 사갖고 가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공임나라. 공임나라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가는 카센터에서 갈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사실 눈치 보입니다. 왜냐면 전 자주 가거든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는 돈이 얼마 안 돼. 왜냐면 엔진오일이라고 다 사왔잖아요. 엔진오일에서 낳는 마진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못 뽑기 때문에 이게 공임나라라는 데 오면 공임나라 보면 여러 가지 해요. 뭐 엔진오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공임만 내도 되는 공임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엔진오일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제 엔진오일과 제 연료 첨가제 같은 것들을 작업비를 주고 작업만 부탁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공임나라 저는 지금 뭐 한 6년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분당점, 제가 분당 올 일이 있어서 여기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근데 분당 말고 저희 집 앞에도 있습니다. 공임나라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거 클릭한 다음에 예약하고 싶은 날짜에 시간 딱 클릭해 놓으면 바로 예약되고 뭐 예약비로 따로 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정비를 보시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엔진오일을 럭스몰에서 뭐 랩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들 시키는데 어디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임나라 들어가세요. 너도 공임나라 갑니다. 단 알파는 안 돼. 제 차를 지금 오일 교환하고 있죠. 뭐 여기 뭐 제가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깎아주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부스가 하나, 둘, 셋. 세 곳 있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에는 저 부스가 2개 정도 있고 뭐 그런 협력점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그럼 공임을 더 내고 그것들을 더 하시면 되죠. 만 초기화 해드렸어요. 좀 네. 떠갖고. 어차피 어제 다 했었던 거라서 네, 아마 달리시면 세팅 되실 거예요, 공기하고. 네. 공임비 27,000원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받은 공임에 대한 비용만 탁 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엔진오일 솔직히 요즘에 센터 엔진오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엔진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 넣자. 럭스몰에서 엔진오일 구매하셔가지고 가끔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이거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넣어줍니다. 각 제조사들은 본인들이 취급하는 정품 오일, 협력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일들만을 넣는 게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첨가제도 안 넣어줍니다. 첨가제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가 8대 이상 바뀌면서 엔진 오일 또는 엔진 오일 첨가제, 뭐 연료 첨가제 이런 것들은 꾸준히 넣어오고 있고 넣으신 분들은 이게 좋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는 이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미국처럼 게라지가 있어가지고 그 게라지 안에서 저희가 다 뭔가 손보고 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지식도 없죠. 저도 이거 네이버 블로거에서 블로거 옛날에 뭐 파워 블로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정보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 지금 6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편합니다. 이게
또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안에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외적인 것도 장기스 같은 게 많이 나죠. 물론 랩핑 차량입니다. 얘는 랩핑 차기 때문에 뭐 딱히 외장 관리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이 랩핑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놈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다음 여기 보이시죠? 제가 긁은 게 아니라 주정차 되어져 있는 차량을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싹 긁고 가셨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요거 이제 수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앞에 수리를 해야 돼서 따로 영상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몇 대 몇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있긴 했는데 피해를 주고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건데 너무나 많은 가지수가 있죠. 뭐 무슨 TV 뭐 이런 것만 봐도 사고에 관련된 거 뭐 블랙박스 가지고서 몇 대 몇이냐 막 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요 사고가 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또는 약간 좀 중급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워낙에 사고가 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사고 처리를 좀 나고 나서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요거 현금으로 전부 다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고 통장에 입금이 딱 되는 걸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선 차량을 고치고 이 감가되어진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뭐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 편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서비스센터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차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뽑은지 작년에 뽑았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진동이나 소음이나 떨림 같은 것들도 뭐 케미컬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또 관리를 해왔고, 이렇게 관리를 조금만 해주면 7만이 아니라 70만 킬로까지. 사실 요즘 신차가 너무 안 나오죠. 지금 정도면 E클래스 정도의 신모델 스파이샷 뭐 이런 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차들조차도 계약하면 뭐 6개월, 심하게는 뭐 10개월 이렇게 걸려버리고, 반도체와 전쟁 이슈 같은 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지금 요게 2년째니까 2년 정도 되면 지금쯤 이제 차를 뭐로 바꿔야지 다음 차를 고민해 볼 시기거든요. 3년의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차를 바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탈만한 차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5년 정도 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을 때쯤 이제 디젤 차들은 겨울에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때쯤엔 또 제가 뭐 수분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철 차량 관리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뭐 타이어나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것들도 겨울이 됐을 때는 한 번 더 제가 데일리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앞방 사고 났었던 거 사고 처리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영상 곧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놓고 돈키리 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